이것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 위협적인 방법을 쓰라고 권유합니다. 가해 학생이 누구를 더 무서워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하면은 폭행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뭐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 빵 셔틀, 그리고 카톡 따돌림 또는 그냥 따돌림, 또는 이제 메신저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 가지고 음란물 또는 폭력에 관련된 자료로 인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그리고 재산적 이런 피해를 입히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웬만해서는 학생이 겪을 수 있는 법적인 피해가 전부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규정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둘이 합의하에 싸웠든 또는 지나가다 부딪혀서 갑자기 시작됐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잘 합의하고 잘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시나요?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상담센터? 물론 이분들도 피해 학생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가해자에게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쓰라고 권유합니다. 바로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다가 고소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내 스스로, 내 돈 주고 책임지고 보호해야죠. 그리고 또 가해 학생이 누구를 더 무서워할까요? 선생님? 아니면 상담사? 아니면 경찰이나 검사? 답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선생님들이랑 상담사님들이 일을 잘해왔다면 학교폭력이 이렇게 계속 심각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선생님께 말하거나 또는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테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강하게 권유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이에요. 경찰에 직접 고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체계적으로 고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 따라서 피해자는 치유는커녕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무료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참 많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주변에서 본 가해 학생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정학, 사회봉사, 퇴학, 전학조치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봤던 사례들로는 강제 전학이 가장 큰 처벌이었어요. 나름 착한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가 아니라 정말 나쁜 인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솜방망이 처벌 받은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퇴학, 자퇴 이런 거 받을 학생들 아주 널리고 널렸어요. 이런 전학, 퇴학, 정학 이런 것들도 큰 처벌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학교 또는 근처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학, 정학, 퇴학 뭐 이런 것들 외에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쪽 라인이에요.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참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로 10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이죠. 물론 학년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세 미만의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치료비 또는 위자료 이런 것들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중학교 이전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년복지시설에 보낸다든지 또는 병원 또는 소년원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14세 이상인 학생들입니다. 이 가해자가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처분 외에 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조항들이 14세 이상이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처벌의 강도는 성인보다는 약하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14세 이상이 폭행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똑같은 규정인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수동적으로 선생님 또는 상담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